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유종입니다. 제가 대본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찍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책을 맞춰. 장비 수요에 맞춰가지고 세환 팀장님 대본을 거꾸로 드셔가지고 아 그래? 이런 반전 재밌는데요?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자, 어쨌든 지금 미국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바를 아주 압축 요약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타 플랫폼인데요.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광고 수익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AI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메타는 AI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그걸로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걸 확실히 날려버리고 있는 걸 최근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타의 인공지능 활용이 광고 매출로 이어지고 있어요. 메타는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AI 릴 광고, 추천 모델로 노출수를 늘리고 광고 평균 단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제공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개선으로 페이스북 사용 시간은 7% 증가했고 인스타그램은 6%, 스레드는 35%나 시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제시한 쇼츠와 이 릴스의 늪에 빠져서 엄지손가락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굴리는 동안 메타의 수익은 절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메타의 SNS 패밀리도 여전히 파워풀해요. 메타가 제공하는 SNS 전체 앱의 일간 활동 유저 수가 3월 기준으로 무려 3억 5천만 명으로 기록됐고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앱 매출도 거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16% 증가한 41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매출 성장은 온라인 상거래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고주들이 광범위한 사용자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북미와 기타 지역이 각각 18%, 19%로 굉장히 높았고 유럽은 14%, 아시아는 12% 성장했습니다. 자, 메타의 그러면 이제 성장 동력 요인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메타가 출시한 AI 안경의 2024년 판매량은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 연말에는 파트너사인 에실로 룩소티카와 함께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메타는 공지를 했어요. 자, 메타가 생각하는 AI 글래스의 청사진은 일단 타겟은 안경 착용자에 있는데요. 전 세계 안경 착용자 수가 무려 10억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AI 안경으로 대체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시계를 디지털 워치로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자,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5년 4월 초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라마4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는 피지컬 AI의 핵심인 멀티모달, 최저 지연 시간, 최적화에 초점을 둔 모델로 MOE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연산 효율성과 성능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진화할수록 메타의 광고 매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이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에겐 또 이보다 또 좋은 소식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메타의 주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게요. 메타의 AI가 빛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마진도 41% 수준으로 높게 올라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순이익도 증가하면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27.6%로 시장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12개월 선행 PE 멀티플도 21.8배로 소셜미디어가 18배 정도, S&P 500이 20.3배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메타의 향후 3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확실히 시장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를 여전히 제시드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제품 수요에 기반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는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AI 수요랑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장기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12개월 선행 ROE 감소와 높은 주가 수준을 고려하여 운용 비중을 일부 덜어내는 비중 축소 전략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2개월 선행 PE는 28.9배로 동종 기업이랑 시장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향후 3년 EPS CAGR 14.4%를 반영한 PEG 배수는 2.0배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1.2배나 구글의 1.2배 대비 높은 수준이라서 일단 주가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하더라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12개월 선의 ROE를 보면은 25.4%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AI 인프라 취득과 자본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실적을 먼저 보면은 실적은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애저 매출도 증가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 25년 3분기 올해 1월에서 3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각각 2.4% 그리고 7.4%씩 상회했습니다. 애저랑 이제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1.4%를 상회했는데요. 그리고 이 밖에 10개의 나라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개설한 것으로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을 채택한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 증가했는데 드래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 50% 증가한 950만 건 이상의 의료 진료 문서 작성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8.7%로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부분은 일단 캐펙스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3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를 포함해가지고 2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다음 분기에는 캐펙스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펙스 투자를 좀 더 살펴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단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가이던스를 좀 보면은 연간 가이던스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FY26년 내년도에도 높은 AI 수요가 기대됨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는 유지될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4분기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애저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면서 일단 매출은 최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다음은 랩리서치인데요.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부문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파운드리 장비 부문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높은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죠. 저희는 또 이 밖에 주가 상승 여력 또한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므로 랩리서치의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랩리서치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는 43.5%로 높은 수준인 반면 12개월 선의 PB 멀티플은 7.7배로 낮아지면서 상승 여력은 높아졌고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하더라도 폴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나 산업 이런 동종 기업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죠. 이번 분기 전체 시스템 매출의 48%가 파운드리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랩리서치 역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매출 기록인데요. 첨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드랑 그리고 고급 패키징 기술 수요가 높은 가운데 중국 내 성숙 노드 고객사에 대한 출하도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매출 비중은 31%를 차지하면서 이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중국의 로컬 기업의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9%로 전년 동기 대비 1.53%포인트 개선됐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2.8%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기존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의 상단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3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알투스 헤일로라는 제품인데 몰리브덴 기반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 텅스텐 대비해서 50% 낮은 저항을 제공하고 주로 이제 3D 낸드 고객들 사이에서 채택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아카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초고속 플라즈마 제어 기술로 업계 최초의 정밀 시각 성능을 제공합니다. 로직이나 디램 모든 시장에서 주요 고객사들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랩리서치가 과거에 최초로 선보인 기술인데요. EUV 드라이 포토 레지스트로 일단 기존 웬 레지스트의 한계를 좀 돌파했다라고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랩리서치의 팀 아처 CEO는 2025년 전체 반도체 장비 투자 시장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수출 규제가 이런 성장 모멘텀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발표했고요. 중국 매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말 한번 요약을 해보면 메타는 AI를 통한 성장이 괜찮다, 주가도 괜찮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였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가 굳건히 유지되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장기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는 살짝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다 정도였고요.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면서 일단 AI 시장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파운드리 매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랩리서치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아직도 실적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꾸려서 다음 이 시간에 미국 주식 플렉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